150만 명이 다운로드한 플레이 키보드 앱을 서비스하는 비트바이트의 대표 안서영입니다.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코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코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사람들의 온라인 채팅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은 개발자라면 꼭 제 강의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비트바이트의 대표 안서영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모바일 키보드 앱을 서비스하는 IT 스타트업 비트바이트를 창업해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도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안드로이드 앱과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코딩으로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있는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자를 꿈꿨던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플래시 게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픽도 사운드도 굉장히 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게임을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은 대기업이나 천재 개발자들이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파워포인트로도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든 마우스 피하기라는 게임입니다. 보시면 저 마우스 포인터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도착 지점까지 장애물에 닿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야 되는 게임인데요. 개발한 게임을 제가 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누가 제일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 꿈이 생겼는데요. 지하철을 타는데 옆에 앉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쓸 정도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왕이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멋진 소프트웨어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과거에는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 공장이 필요했고요. 그 공장에 들어갈 설비와 각종 직원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까지 그 제품을 운반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후에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하고 컴퓨터, 그리고 그걸 개발할 개발자만 있으면은 내가 만든 제품을 웹에 배포하거나 앱스토어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출시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 스마트폰이 전 너무나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부모님한테 한 3개월을 제가 설득을 해서 이 첫 스마트폰을 손에 얻게 됐습니다. 막 가지고 놀다가 저도 이제 막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렇게 노트에 직접 그리기도 했고요. 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순서도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막 검색을 하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디자인 등록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코딩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가 없었고 그저 노트 속에 아이디어로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배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설리인터넷고등학교라는 IT 특성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후에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모바일 앱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서 직접 앱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공모전이나 해커톤 또는 굉장히 많은 대회에 참가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그 교실에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이 상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팀은 이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친구들 5명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 비트바이트라는 팀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회사지만 비트바이트가 이 당시에만 해도 그냥 팀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비속어 사용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고요. 특히 그 중에 온라인상의 이런 무분별한 비속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온라인상의 비속어는 오프라인의 비속어와는 다르게 공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한번 캡처가 되거나 백업이 되면 영원히 기록을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나 정부에서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단과 필터링은 이렇게 필터링을 피해가는 새로운 비속어를 만드는 것처럼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의 88%가 스스로 비속어 사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통계를 보고 저희는 그러면 욕을 못 쓰게 막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탄생한 앱이 바로 바른말 키패드입니다. 저희는 자연스레 바른말 사용을 유도하는 자아성찰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고요. 여러분이 바른말 키패드에 이런 비속어를 입력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모지로 순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욕설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끌 수는 있지만 기록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할 때마다 알림이 뜨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내가 얼마나 그 비속어가 주는지 또는 느는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속어에 담긴 굉장히 저속한 뜻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저희는 10대가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바른말 사용을 누가 가장 많이 잘하는지 이 랭킹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업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루또가 비속어를 한 번도 안 쓰거나 또는 바른말 랭킹 1등을 하면은 이렇게 트로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전에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분들 반응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10대들이 깔아서 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출시를 한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틀 만에 5만 건 이상 앱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SNS에서는 캡처한 후에 바른말 사용을 다짐하는 이런 다짐글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 내에 비속어 사전에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이 욕설의 뜻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좋아요를 333번 입력하면 인간 페이스북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얻으려고 정말 좋아요를 300번 이상 치고 있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이거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청소년들은 이 트로피 하나 얻으려고 정말 단어를 300번씩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처절한 노력들 덕분에 현재까지 26,000번의 비속어 줄이기 약속이 이루어졌고 35만 개의 트로피가 획득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앱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는데 82.7%가 비속어 사용이 줄었음을 경험을 했고요.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분은 최대 91% 비속어 사용수가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톡 채팅방인데요. 이전에는 누가 비속어를 입력을 해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도 나도 비속어를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저희 바른말 키패드가 출시된 후에는 어떤 친구가 딱 욕을 하면은 바른말 키패드 좀 깔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거나 평소에 욕을 많이 한 친구한테는 넌 입에다 좀 바른말 키패드 깔아라 이렇게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저희 앱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사용자분들이 덕분에 비속어 사용이 줄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일과 리뷰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희도 이런 응원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총 2번의 큰 업데이트를 거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공모전은 이미 끝났는데도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서비스가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사업이 되어야 했고 그때 키보드 앱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팀 비트바이트였지만 이제는 주식회사 비트바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된 후에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수익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저분들에게 어떤 기능이 가장 불편하고 필요한지 설문조사했더니 이 테마, 그러니까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10대들의 휴대폰을 보면은 그냥 기본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과 연예인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와 인접한 이모티콘 시장을 보더라도 카카오톡에서 1년에 2천만 명 이상의 이모티콘을 구매를 하는 등 굉장히 이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좋아하는 캐릭터와 디자인으로 마음껏 키보드를 꾸밀 수 있는 플레이 키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플레이 키보드는 10대 사용자들이 캐릭터나 연예인 또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스마트폰 키보드를 꾸밀 수 있는 앱 서비스이고요. 이렇게 키보드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은 캐릭터와 그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좋아라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캐릭터도 같이 좋아해 주고요. 웃는 말을 입력하면 같이 웃어주고 우는 말을 입력하면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모션을 터치 한 번으로 상대방에게 이모티콘으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앱 내에서 원하는 캐릭터나 디자인을 유료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0개 국가에서 15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되었고요. 월 최대 6억 회 이상 실행되는 키보드 앱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 키보드를 경험한 이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150만 명은 이제 광주광역시 인구보다도 더 많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을 꽉 채운 만큼의 사람이 21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플레이 키보드를 경험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저희 사용자들이 남겨주시는 리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이 행복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키보드를 여니까 귀여운 캐릭터가 반겨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말을 쳤는데 캐릭터가 토닥여져서 위로가 되었다는 유저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그런 소통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두 명은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하루 동안 플레이 키보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시간을 모두 더하면은 108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시 이래로 저희가 인류의 온라인 소통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온 시간은 26,000년에 달합니다. 26,000년이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저희가 사람들의 그런 소통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모두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코딩의 매력은요, 어떤 사회 문제나 또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범위에 지구 반대편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그 사람들의 일상을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저는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더 가치 있고 이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코드가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힘을 내시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하실 수많은 그런 일들에 저는 응원과 박수를 계속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